근데 그 밀었던 손이 나왔는데 댓글에 이제 막 네가 빌런이지, 네가 밀었지 막 이런 댓글들이 원래 지금 것인 전하는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1,30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안녕하세요. 지금 것인 전하는에서 박도재 역할을 맡은 배우 최우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촬영 끝남과 동시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방송이 시작이 돼서 본방사수 하면서 제가 연기를 어떻게 했나 모니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박도재라는 역할이 이 지금 것인 전하는에서 큰 부분을 맡고 있기도 했었고, 박도재가 가지고 있는 서사라던가 감정적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러 선배님들과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회차가 이제 좀 진한 스킨십도 있고 선배님의 그런 게 있었어서 다 같이 보면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되게 좀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이제 팔로워 수로 이제 저는 좀 체감을 했는데 원래 지금 것인 전하는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1,30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지금은 한 37만 명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막상 그 엄청난 숫자가 저한테 다가오니까 좀 되게 얼떨떨하고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6부 나오고 나서 조금 반응이 확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6부 마지막 씬에 희주를 누군가가 미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밀었던 손이 나왔는데 제 이 손에 있는 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는 제 사진과 비교해서 댓글에 이제 막 네가 빌런이지, 네가 밀었지 막 이런 댓글들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디션 보고 들어갔는데요. 지금도 이제 요일이 기억나는데 수요일에 원래 박도재라는 캐릭터의 대사로 오디션을 준비를 해서 봤습니다. 감독님과 대화도 하면서 분위기도 너무 잘 풀어주시고 해서 긴장을 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잘 했던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저는 끝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내일 또 오디션을 볼 수 있냐. 근데 내일은 박도재가 아니라 납치범 역할의 대사로 오디션을 해올 수 있냐 해서 네 알겠다 해서 이제 하루 만에 준비를 해서 다음날 또 오디션을 보러 갔죠. 준비한 대로 하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제 오디션을 본 박도재로서 오디션을 본 거는 너무 잘했다. 근데 만약에 박도재로 이제 캐스팅이 된다 하면 주인공 백사원의 이 서사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연기 스펙트럼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이 극한의 대사를 어떻게 준비를 해올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상파에 데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 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예상보다 너무 빨리 좋은 역할로 데뷔를 하게 돼서 일단 너무 기뻤고 행복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역할을 맡은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뭐 감독님 그리고 다른 선배님들 그리고 이 작품을 같이 만들어가는 다른 모든 스태프분들께 해는 끼치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박도재와 정체가 드러나고 나서 이제 박도재는 다르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다른 행정관 분들과 좀 어우러질 수 있게 튀지 않게 그치만 리틀 백사원의 그림자라는 수식어는 이제 갖고 갈 수 있게끔 좀 일 처리도 빠릿빠릿하게 하고 좀 신속 정확하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정체가 드러나고 나서는 이제 박도재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서사가 좀 아픈 과거도 있고 그만큼 오랫동안 복수심에 가득 차서 살아온 인물인데 이 감정의 깊이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좀 상상을 많이 하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10부에서 보면 칼 맞은 상태로 이제 백사원한테 사실 나는 너가 진짜 내 형을 죽인 백사원인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잖아요. 그 감정의 깊이뿐 아니라 칼 맞은 상태에서 이제 그 대사를 하는데 그게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칼을 맞아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칼을 맞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지 유튜브에 진짜 직관적으로 칼 맞았을 때 칼 맞은 연기 이런 거를 이제 검색해서 봤는데 그냥 위협용으로 찔려서 고통을 참는 정도로밖에 못 찾아봐서 그래서 오히려 그 과학 채널 같은데 칼 맞았을 때 뭐 혈류가 여기로 몰린다던가 그런 지식들을 참고해서 아 그러면 이런 느낌이겠다 이런 상태겠다 라는 걸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왜냐면 저는 공감도 잘 하는 것 같고 모든 표정을 숨기고 그렇게 딱딱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닮은 점이 있다면 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 이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작가님과 이제 미팅할 때 박도재라는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몇 가지 이제 주셨을 거잖아요.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도재는 왼손잡이로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왼손잡이라서 거기에서 느낀 뭔가 묘한 동질감? 이거는 내 운명이다, 내 캐릭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선배님 연기를 보면서 항상 너무 저도 감탄하면서 봤고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 주실 때에도 선배님이 더 이제 에너지를 주려고 몰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더 편했던 것 같고요. 카메라 구도가 달라짐에 있어서 시선 처리라든지 그런 테크닉적으로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이제 병원씬에서 선배님한테 이제 제가 더 막 화를 내고 네가 어떻게 백씨 가문에 그거를 다 버리고 그런다고 웃기지만 안 믿어 라는 그런 대사를 하면서 화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이 조금 더 팁을 주시고 했던 게 이제 수갑이 차여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어떤 효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딱 던져주셔서 짤랑거리는 소리를 하면서 액팅이 좀 더 추가가 되고 좀 더 역동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본업할 때는 너무 멋있으시고 촬영할 때가 아니라 이제 사석에서는 너무 스윗하시고 너무 딱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저도 촬영할 때 살짝 어색하게 느꼈던 적도 있긴 한데 되게 사람을 잘 챙겨주세요. 촬영장 가면은 먼저 농담도 해주시고 분위기도 풀어주시고 해가지고 좀 적응하는데 빨랐던 것 같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연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개원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쭉 이제 연기 전공을 하고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들어가고 하면서 그때부터 쭉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캐나다로 잠깐 유학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근데 그 시절에 저한테 좀 위로가 됐던 건 그 노트북으로 보는 드라마, 영화 이게 유일한 낙이었기도 했고 좀 자연스럽게 배우라는 꿈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방학이 됐을 때 이제 부모님이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하고 싶니? 물어보셔가지고 배우가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이제 유학생을 접고 한국에 와서 예고 입시를 준비하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생각이 컸고 아예 데뷔를 일찍 한 게 아니니까 차라리 군대도 갔다 오자 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군대도 전역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래서 앞으로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늦게 시작했더라도 지금부터 앞으로 쭉쭉 열심히 나아가면 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1학년 때부터 이제 나이도 동갑이고 하다 보니까 금방 친해지기도 했었고 잠깐이긴 하지만 같이 자취를 한 적도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네. 일단 저는 목소리 톤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저를 보실 때마다 너는 참 눈이 뭔가 좀 우수에 찬 눈이다. 너는 눈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그 눈을 조금 더 많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도 잘 치고요. 초등학교 때 콩쿠르 나가서 상도 받았었고, 조금 안 한 지 오래돼서 손이 굳긴 했지만, 그리고 물구나무 서기를 잘합니다. 되게 뜬금없긴 하지만 물구나무 서기를 잘하고요. 몸 쓰는 거에는 자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죽습니다. 그 데뷔작 촬영할 때에도 원래는 대역분들로 써서 그 경찰이 하는 액션씬을 한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유도도 배웠었고 매치기 하는 그런 액션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감독님한테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액션씬에 직접 참여를 했었고요. 제가 22살 때 연극으로 이제 처음 데뷔를 했었는데 제가 그 연극을 할 때 액션 스쿨에서 한 3개월 정도 액션을 배웠기 때문에 방송 액션 같은 것도 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대극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작품 안에서 1인 2역 이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유연석 씨가 했던 사원, 백사원 같은 게 탐나지 않나요? 탐이 나긴 하지만 지금 저의 역량으로는 넘볼 수 없는 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스태프분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유연석 선배님이 그 청와대 대변인 백사원입니다 하면서 이 단상에서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상에서 선배님이 이제 촬영 끝나셨을 때 올라와서 사진 찍기도 하고 네. 조금 탐을 내긴 했습니다. 지금 일단 굿보이에서 이제 먼저 인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작품도 확정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좀 선물이고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경험도 많지 않지만 이거를 맡게 된 데에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위축되기보다는 더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의를 갖고 임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거신 전하는에서 박도재 역할을 맡은 최우진입니다. 우선 지금 거신 전하는을 많이 사랑해주신 국내 팬분들 그리고 해외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박도재라는 인물을 같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